새로운 매킨토시 출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스티브 잡스에게 질문합니다. 대중이 PC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시장 조사를 했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레이엄 벨은 전화를 발명하기 전에 시장 조사 같은 걸 했을까요? 이 대화에서 우리는 기업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도 실패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상품이라면 시장 조사가 유용하겠지만 아직 세상에 없는 물건은 시장과 대중이 의견을 갖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시장 조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사 결과에 100% 의지하는 것은 기업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익과 매출이 확보되고 나면 그것에 만족해 개혁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물건을 만들겠다는 향상심과 끊임없는 학습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픽사와 애플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쉬는 일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했더라도 혁신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큰 구상이나 산업혁명과 같은 혁명을 일으키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소규모의 창업 자금과 인재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게 시작하면 변경이 용이하고 이는 사업을 하면서 겪는 난관과 우여곡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목표까지 작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략을 수립할 때는 처음부터 톱의 자리를 노리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 상대에게 기회만 내주고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혼다는 세계 최고를 목표로 시작해 세계인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지만 닛산과 마쓰다는 눈앞의 라이벌인 토요타와 일본 내 3위를 목표로 시작해 경영난을 거쳐 외국 자본에 흡수되고 맙니다. 처음부터 톱의 자리를 노리는 전략이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예시입니다.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는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실패작이 없는 성공을 거둡니다. 이런 픽사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라이벌 업체들이 업계에 진입합니다. 심지어 픽사의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는 기업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픽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픽사는 우리는 세계에 없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다 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파도를 무사히 넘는데 급급한 기업은 언젠가 파도와 함께 쇠락하기 마련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충족되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보고 시장에 나가게 되면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책정 방법은 사는 쪽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가격과 경쟁업체가 책정하는 가격 모두를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사평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으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해도 실제 평가는 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타인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노력에 얼마의 값을 매기는지가 핵심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부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서 벗어나려면 사업의 정의를 계속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단계적 폐기입니다. 3년 단위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합니다. 둘째는 비고객입니다. 고객이 아닌 비고객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웬만한 기업 입장에서 비고객은 고객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객만 바라보고 경영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백화점의 예시를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은 한때 소매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0%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기존 고객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연구해 나갔습니다.
결국 급격한 점유율 하락을 겪게 되어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고객이 지향하는 것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비고객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유념하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드러커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기업도 위태롭지만 점유율이 너무 큰 기업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자기만족에 빠질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에 대한 저항감이 생겨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화가 빈번한 시장에서는 독점하는 것보다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한 예로 IBM은 주력 상품이었던 메인프레임 시장에서 혁신을 게을리했고 결국 PC 시장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독점은 혁신의 정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벌이 들끓는 활기찬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생각지도 못한 고객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수혜가 큰 쪽은 당연히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A급 인재 외의 인간을 배제하는 것도 업무의 하나라고 공언할 정도로 철저한 엘리트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팟, 아이폰 등 애플의 제품은 C급 미만의 사람들도 매뉴얼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즈키 도시우미는 1970년대 중반에 자신의 사장에게 일본 최초의 편의점 진출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사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전부 반대합니다. 사장은 끝까지 도시우미에게 믿음을 주었고 스즈키는 노력 끝에 사장의 기대에 부응해 일본 최초의 편의점을 보란듯이 성공시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입니다. 도시우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실현하는 데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스즈키 오사무에 의하면 스즈키가 판매하는 차 한 대의 이익은 대략 3만엔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즈키가 연간 300만 대를 생산해 판매한다면 매출은 3조 엔이나 되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900억 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돈이 안 되는 차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이익폭이 큰 고급차를 만들어 적은 생산량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1970년대 미국 자동차 업계의 빅3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기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형차의 이익폭에 눈이 멀어 대형차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익폭만 믿고 확장한 사업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대형차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스바겐의 시장의 10%를 내줍니다. 이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며 일본 업체들의 소형차 시장마저 내주게 됩니다. 결국 이 회사들은 대형차를 팔기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리베이트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익폭에 대한 과도한 신봉은 기업을 부진의 늪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는 말은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해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기업일수록 실패했을 때 책임을 더 심하게 추궁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드러커는 이런 상황에 대해 도전을 독려해 놓고 그에 따른 실책을 곧바로 추궁하면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하게 된다 고 말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직원들은 무난한 목표를 세우게 되고 결국 큰 성과를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 직원은 꾸짖되 도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직원은 꾸짖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직원들의 도전을 비판하지 않고 도와주려는 자세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는 말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유능한 기술자나 발명가의 회사 중에는 초기에 성공했다가 조직이 커지면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창기의 성공에 연연하다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고의 발명가라 불리는 에디슨도 경영자로서는 경직된 면이 있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해온 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일을 부정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이 바뀌면 당초 계획의 변화와 변경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정확성에 집착하는 태도가 아닌 실수와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